고영태 증인 아니 대법관님 원심 확정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파기환송 미워합니까? 김수민의 뉴스 밑장 날릴레오 이완영 속편.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 MC 김수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나오나 했는데 아직도 줄줄 나오는 대구 경북의 인천 붉은 수돗물 천용길 편집장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집장입니다. 네, 우리의 천집장 천용길 편집장 천용길 기자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젠 인디 생활과 찢어지고 주류가 되고 싶지만 찢어지고 싶은 마음이 기각당한 대구 경북의 홍상수 인디 053의 이창원 대표입니다. 네, 김수민도 샘내는 전방위 독립문화예술단체 인디053 이창원입니다. 네, 인디 053의 이창원 대표. 홍상수 감독은 참 네. 파란만장해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누가 네. 김민희에게 돌을 던지랴. 아, 김민희에게. 홍상수는 충분히 뭐 욕을 얻어 먹을 만한데 김민희는 네. 진짜 저는 김민희를 이렇게 볼 때마다 네. 정말 어떤 새로운 유형의 배우이자 여성이 아닌가. 정말 그의 선택을 네. 저는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의 사랑도 존중합니다. 네, 저는 홍상수 감독 덕분에 공부를 또 더 하게 됐어요. 법 공부를. 예, 유책주의, 파탄주의. 네, 유책주의는 이혼의 책임이 더 있는 쪽에서는 결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홍상수 쪽에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 대법관들이 표로 붙었어요. 예, 우리의 이완영 의원에게 이 유죄 판결을 내린 이 대법원의 법관들이 그 당시에 판결을 붙어가지고 7대6으로 한 표 차이로 유책주의가 선택이 됐습니다. 예, 그때 한 표의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사람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라서 홍상수 감독은 혹시 이 유책주의는 사법농단의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가. 이런 또 효과가. 예. 근데 이제 홍상수 감독이 노린 것은 한 표 차이로 졌던 파탄주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부부 관계는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 네. 한쪽에서 이혼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탄주의죠. 예, 제가 이거를 홍상수 감독 덕분에 이혼할 일도 없는 김수민이 그렇죠. 아직까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니 법 없으면 더 못 사는 천집장과 저는 뭐 이혼의 어떤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혼 좋아하십니까? 그 김수민 MC는 네. 이혼의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아직까지 없는 거죠. 네. 그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건 알 수 없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거나 네. 하게 되면은 100년 해로하거나. 우리도 뭐 그런 걸 물어야죠. 혹시 그 김수민은 청취자 팬과 네. 함께 네.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야 이 됩니다. 팟캐스트 정치층이 4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남성이 70%고 네. 여성이 30%. 그리고 40대, 50대가 80%가 넘습니다. 네. 얼마 전에 BTS가 왜 이러나? BTS가 네. 그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서 이 질문을 실제로 받았죠. 근데 네, 네. 그 쇼가 그 실제로 굉장히 그 좀 저열해요. 보고 있으면 그 야한 것도 많고 네. 우리 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그 공중파에서는 절대 나오지 못할 것 같은 수위의 그런 질문을 정말 막 던지는 네. 정말 막 던지고 꽁트도 뭐 이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성기 이야기나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네네. 하는 그런 쇼인데 그걸 또 우리 잣대로 또 좀 판단을 하다가 BTS 이 팬들이 또 한번 발끈을 한 오히려 BTS 팬들은 가만히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 언론이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가 오히려 아미가 그게 아니다. 네. 정말 이게 팬들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BTS입니다. 이 얘기의 요지는 뭐죠? 갑자기 갑자기 팬이 나와가지고 예. 그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적으로는 제 주변에 20대, 30대 초반 정도의 여성들이 많습니다. 네. 사석에서 제가 최근에 자랑하는 만나는 거야. 자랑하는 사람들은 거야, 지금. 대부분이. 예.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별로 이물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팟캐스트에 와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좀 2030 여성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 네.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도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천용길이 미남인데 결혼을 했다 안 했다를 말을 하질 말아야 돼. 아하. 일부러 이제 여성 팬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는. 아 그러면 이창원 대표도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뭐 다 있는데 다 삭제. 네, 알겠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결혼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약간 이건 뭐 편견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짐작일 수 있는데 살짝 독신의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어딜 봐서요? 뭔가 고독해 보이고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완영 의원이 우리가 지난 편에서 얘기했듯이 패셔니스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가끔 보면은 머리가 완전 헝클어져 있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맞지? 이거 내가 수다맨들에서 공개 안 했거든. 예, 수다맨들 이동영, 박지원 이런 사람들 내가 얘기해도 몰라. 그래서 천용길이라면 이걸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살짝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들고 네, 대구로 왔죠. 네, 이완영 의원이 그 성주 사드 반대 집회가 처음 열렸을 때 김한곤 성주 군수와 네. 이 단식 농성을 그랬죠. 시작했거든요. 군청 앞에서. 그때 분명히 돗자리를 깔아놓고 앉아 있다가 피켓을 들고 있다가 네. 저녁 때가 되니까 사라지죠. 뭐 사라지시고 밥 먹으러 가겠지. 밥도 먹을 수 있고 단식 중인데 단식 중이라고. 심지어 단식을 아니 빤스 목사 정광훈은 뭐 하루하고 끝났잖아. 그리고 그 농성하는 데서 화장실이 불과 10m 거리예요. 그런데 이완영 의원이 충분히 세수도 할 수 있는데 다음 날 오전에 주민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완영 의원이 세수도 하지 않고 네네. 그런데 얼굴에다가 비비크림은 잔뜩 발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그것도 잘 안 녹게 살짝 하얗게 드러나는. 성주 군청 앞이 볕이 따가워요. 아유 그 볕도 없었어요. 나는 밤에만 가서 몰라. 성주군청은. 여하튼 이완영 의원의 헝클어진 머리와 네. 또 이 깎지 않은 수염, 네. 이것들도 다 그 이완영 의원의 연출이었다. 그리고 재판 받으러 갈 때도 머리 좀 헝클어져 있더라고. 맞아요.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너무 가요. 이렇게 제비같이 해서 가면 근데 법관이 싫어할 수도 있나? 목도리는 되게 또 멋있는 거 하고 갔었잖아. 네. 연사마. 영사마. 아니 네. 그 얼마 전에 이창원 대표가 이완영 의원과 네. 사진을 같이 이거 찍었잖아요. 팟캐스트에 공개할 수 없나? 이거? 사진 파일 못 올리나? 좋아요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완영 의원님과 원따봉을 하면서 원따봉. 저한테 그래 고생이 많아 이러면서 저를 격려해주고 가셨죠. 누가 누구를 격려해 주는지. 혹시 이창원 대표 성산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그 한계마을에 자주 이렇게 저렇게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뭐가 인연이 있다고? 한계마을? 한계마을이라고 한계마을이라고 한계마을. 그 대구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3대 민속 마을이 있습니다. 3대 민속마을. 예, 하회 그리고 양동 한계. 이렇게 하회가 좀 뭐랄까 너무 커 보이는데 나머지 두 개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양동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고 양동은 어디 있죠? 경주. 경주. 경주에 있는 양동이고요. 그다음에 한계가 이제 민속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네. 곳인데 왜 이 얘기 갑자기 왜 했지? 한계는 어디 있어요? 한계 성주에 있어요. 성주. 네, 성산이 씨의 이완영 집성촌이죠. 의원과 네. 인연이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인연 집안 인연은 아니고. 인연 정도가 아니라 유착 관계가 아니었나? 그 지금 이창원 적폐청산 대표가 앞에 떨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칠성고에서 칠곡 고령 성주에서 네. 그 돈을 끌어모은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누가 돈을 끌어모은? 이창원 대표가. 제가 이제 각종 그 네.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고령의 우리 수박과 딸기, 네. 성주의 이 참외를 네. 많이 구매하는 어떤 그런 소비자죠. 아니 소비자가 아니라 돈을 끌어간다는 건데 혹시 뭐 중간 도매상이거나 이런 건가요? 네. 하여튼 그 지역 사업을 하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 지역에 그렇죠.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 뭐 도의원 등등 많이 만나셨겠죠. 마주칠 일이 좀 많았었죠. 그 중에서 네. 이완영 의원이랑 가장 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한 명이야 그 지역에. 군수보다 더 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재판 네. 결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완영 의원이 6월 13일이었습니다. 6월 13일 날 대법원에서 이 선고가 났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리고 무고
혐의로 무고죄로 이완영 의원이 벌금 500만 원, 네. 징역 2개월, 집행유예 4개월 네.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났죠. 네. 그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완영 의원은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네. 나오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2번 잃을 수는 없잖아요. 의원직을 한 번밖에 가진 적 없는데 2개를 내놓으라면 어떡하십니까? 네, 이렇게 돼서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이 날라갔고 네. 제가 듣기로는 6월 14일 지금 경북 성주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무슨 촛불이요? 사드 반대 아직도 합니까? 아직도 합니다. 어. 그 매일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네네. 줄였는데 오늘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로 성주의 그 사드 배치 반대 촛불을 생중계했던 네. 예, 그럼으로써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언론이 뉴스민이에요. 맞습니다. 그 추석과 설 명절도 빠지지 않고 중계를 했었습니다. 네. 네. 여하튼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기리면서 떡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떡? 예, 무슨 떡일까요? 그 상실했다. 축하떡. 이것저것 다? 네, 그 축하떡을 맞춰서 오늘 네. 촛불 집회장에서 그 떡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축하 파티를 벌였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개떡 좋아하십니까? 찰떡 미워합니까? 여하튼 근데 지금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재보궐선거까지 이미 올해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칠곡 성주 고령에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주민들이 기뻐하면서도 칠곡 성주 고령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네.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특히 지금 이 지역이 네. 성주와 고령이 중부내륙 고속철도가 연결이 됐는데 그렇죠. 역이 없어요. 지금 성주와 고령에 아예 역이 없어요. 어떤 역도 없어요. 철도에 연결되는 철도 여기 여기 없어. 가 연결돼 있지 않아요. 하나도 이거 없고. 뭐에 비유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참 이 두 지역의 수건 사업이 그렇죠. 중부내륙 고속철도에 이제 역이 생기는 건데 네. 이 부분에 이제 내년에 사실 그 예산에 국비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네. 되는 상황인데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 혹시 거기 역 생기면 김천에서 싫어하나요? 그런 관계는 아닌가? 김천에서 싫어하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네. 이게 외관에서 싫어하죠. 아, 외관에서. 네. 칠곡 근데 이제 성주 고령이 같은 칠곡 성주인데. 네. 라인이 달라가지고 라인 달라요, 경부 아예? 라인이고 이제 좀 달라서 네. 일단은 뭐 여러 이제 사실 성주와 고령이 지금은 오히려 좀 경쟁하는 그렇죠. 단계예요. 어차피 역은 한 개니까. 예, 둘이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에다가 놔두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원래는 이제 네. 사실 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것도 맞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큰 사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사실 이완영 의원이 최근에 거의 뭐 의정 활동을 못한 상황이잖아. 이게 대법원 의정 활동 걸리면서. 했잖아요. 이창원 대표랑 사진도 찍고. 지역구에서 지역구 활동하는데 아니지. 지역구 관리는 일 아니, 그리고 아닙니까? 최근에 5월 말에 이완영 의원이 서울에서 있었던 성주 참외 행사에 아 그랬죠. 아, 맞아. 또 참여해가지고 그 참외도 깎아주고 서울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근데 이완영 의원이 깎아준 참외를 먹는 서울 시민은 무슨 죄예요? 왜 그렇다고 참외가 뭐 맛이 없어지는 건 성주 아니잖아. 참외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셔주십시오. 성주 참외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완영 맛있습니다. 의원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참외 깎아주는 것도 의정 활동이고 법정 투쟁도 의정 활동입니다. 의원직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수민 MC도 네.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녹음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이완영 성대모사를 쓸 데가 없어요. 그러게. 왜 못해? 밥그릇을, 난 돌아가신 DJ JP 성대모사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DJ JP가 네. 이 이야기 들으면 이완영 의원이 같은 급이라는 얘기. 아니 돌아가신 분 또 하는데 살아있는 이완영을 못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뭐 어찌 됐건 이것에 대한 피해는 이완영 의원이 아니라 이 칠곡 고령 성주의 이 주민들이다. 예. 근데 나쁜 국회의원 있느니 국회의원 없는 것도 괜찮아. 예, 저도 모 지역구에 살면서 그 지역 내가 살던 지역구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옆에 잠깐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심학봉 심학봉 의원. 네.
뭐 심학봉 의원은 구미 갑이고 제 활동 지역은 구미 을이었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구미인데 심학봉 의원 날라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없는 것도 괜찮다고. 예, 차라리 이런 사람 뽑을 거면 안 뽑는 게 낫겠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 성주 7곡 주민들이 지역 수건 사업이 있으면 다른 국회의원 찾아가도 돼요. 예, 옆에 국회의원 찾아가도 되고 비례대표 찾아가도 되고 정당을 찾아가도 되고 그리고 민주당 찬스다 이거. 그 지역 수건 사업 누가 하겠어요 이제. 국회의원도 여당 없는데. 의원이 해야 되겠죠. 여당 의원은 없으니까 여당 그 지역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지역위원장도 하면 있고. 되는 거지. 네. 이거 놓치면 바보예요. 지금 뭐 이제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김한곤 전 성주 군수. 그때 삭발했었던.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장세호 전 칠곡 군수. 네. 이제 칠곡 전직 군수들이군요. 네. 장세호 군수는 참고로 이제 칠곡 군수 시절은 무소속으로 당선이었는데 이제 당시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 예, 있다가 이번에 이제 전향을 하게 된 월경에서 그런 케이스고. 장세호 군수는 아마 그렇죠. 이름을 보니까 장세용 구미시장과 친척이 아닐까. 인동장 씨. 인동장 씨. 세자 돌림에 네. 인동장 씨고 이분들은 이 경상도에는 자기 이름을 발음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셰호. 예. 안녕하십니까 장세호입니다. 장세용입니다. 네, 새 발음이 안 돼. 네. 구미시장 장세용입니다. 풀뿌리 성대모사, 구미시장 성대모사.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장 장세용입니다. 야, 풀뿌리 성대모사. 대구 경북의 유일 성대모사 기자. 네. 하여튼 뭐 지금 이완영 의원이 이야기하다가 장세용 시장까지 튀었습니다. 네, 이거 튀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물길 낙동강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뭐 이완영 의원이 그런데 오늘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시네. 네. 오늘 또 이 기자들한테 되게 장문의 문자를 또 그래요? 보내셨다고 우리 전영길 편집장께서 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완영 의원이 칠곡 고령 성주 주민들에게 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완영 의원을 오늘 직접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칠곡 성주 고령 주민들 여러분들께 이런 결과를 안겨드려서 죄송하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명의에다가 전 국회의원이라고 본인이 직접 붙였어요. 예의가 있어. 이완영 전 국회의원. 네. 이게 본인이 붙인 거예요? 네, 본인이 붙인 거예요. 와, 이거는 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대인배예요. 보통 끝에는 전이라고 안 하거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했으면 계속 국회의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완영 의원이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차기 정치를 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완영 의원 어쨌든 모셔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악 깔아주세요. 그동안 넘치는 칠곡의 어르신과 국민들의 사랑과 성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임기를 마치지 못해서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좀 더 칠곡의 모습으로 봉사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뛰어온 지난 7년여의 시간은 저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고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 내 고향 칠곡 발전을 위해 오롯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왜 칠곡만 언급하지? 20년 수건 사업이었던 외관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보훈외관 건립 예산 확보 등 전방위로 뛰어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재임 중에 확보해 칠곡군 개발에 사용된 국비 예산만 약 2조 1,600억 원입니다. 특히 농민의 아들로서 역할과 자영업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권익과 소득 향상에 매진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 이완영이 칠곡, 성주, 고령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발자취였기 때문에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장 등 25년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발의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목소리가 자꾸 풀리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잠시 정비하겠습니다. 저의 부덕으로 중도에 하차하지만 가슴 시린 통안의 마음을 간직한 채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고향 칠곡 발전과 후손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열정과 노력, 그 전심전력에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처음 국회의원 당선되었을 때 칠곡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는데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또 찾아봐 뵙고 큰절 올리고 성원에 대한 보답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년간 성과를 기록한 의정보고서 자세히 보시고 우리 마을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 성주, 고령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이완영 배상. 예, 길게 하니까 목소리가 풀리네. 맞아요. 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칠곡만 있냐면 이완영 의원이 칠곡 쪽에는 또 칠곡을 넣어서 보내고 성주 쪽에는 성주를 성주만. 넣어서 보내고. 혹시 내용도 조금씩 바꿔서? 네, 내용도 그 조금씩 지역별 공약에 맞춰서. 야, 끝까지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 그다음 정치를 네.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마 본인도 네. 이 사태를 부정하고 싶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5년이잖아요. 비선거권 박탈이. 그렇죠. 5년 뒤를 노리고 있겠지. 네, 지방선거를 노리겠죠. 특히 저는 여기 지방선거를 노린다? 차차기 지방선거. 뭐 군의원? 도지사를 노리지 않을까. 군의원으로 다시 출발해라. 이완영 의원님 저한테 정치 컨설턴트 오십시오. 제가 그러면 군의원부터 다시 출발하라고. 예, 이거는 통장도 못 하나요? 5년 동안? 네. 아니, 선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럼- 공직에 아예 들어갈 수가 아니- 없어요. 공무원 시험을 못 쳐요 이제 또. 나 행정고시 붙을 자신 있는데. 아니 그럼 통장도 거기에 들어가요? 네. 공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장 통장. 네. 그러면 새마을 회원으로라도 예, 풀뿌리에서 그러니까 다시 출발하시라. 여기 하고 보면- 싶으면 여기에 있어요. 또 찾아뵙고 큰절 올리며. 사소한 단수 또 찾아뵙고. 큰절 올리며. 근데 최근에 이완영 의원이 이 지역구 행사에서 항상 큰절 올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 와서 네. 인사하고 뭐 대충 이제 이야기하고 내려가잖아요. 네, 네. 근데 마지막에 항상 큰절을 해요. 큰절과 평절의 차이가 이 손등에 이마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아니에요? 보셨어요? 붙였는지. 그러니까 아예 거기까지 못 봤네. 보통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 딱 평절이에요, 나와서 평절. 쫙 인사를 하는데 무슨 보통은 이제 큰절하면 네. 그러니까 새해 인사할 때나 네, 네. 뭐 이 정도만 큰절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역구 행사에서 대부분 다 이 큰절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나날이 새해입니다. 재판에 계류된 이후로 나날이 해를 바뀌고 나이를 막 먹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이완영 의원이 왜 날아갔는지 네. 궁금해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을 다시 했다. 한번. 네. 그리고 무고 혐의가 있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벌어졌느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사실 날릴레오 첫 편에서 네. 해설을 해드리긴 했지만 네. 다시 들어보실 분은 다시 들어봐 주세요. 맞아요. 뭐 조회수 하나 더 늘어나니까. 근데 저희가 또 이번 시간에 준비를 추가 해설을 겸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완영 의원이 2012년 네.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여기 경북 성주 고령 칠곡이 아니라 네. 대구 달서구 갑 지역의 공천을 노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홍지만 의원. 네. SBS 네. 앵커 출신이었던. 네, 홍지만 의원 지역구였던 이 지역의 공천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무렵 성주에 있는 한 군의원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네. 이분이 이완영 의원을 날려버린 김명석 전 성주 군의원입니다. 2억 4,800만 원의 돈이 네. 이 김명석 전 군의원의 돈이었거든요. 네. 이완영 의원이랑 김명석 전 군의원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달서구 갑에 모여서 선거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달서 갑에 출마하기 위해서. 네, 출마하기 근데 위해서. 김명석 당시 그때는 의원이었나요? 네, 그때도 군의원? 네, 군의원이었고. 근데 왜 남의 지역을 김명석 군의원이 네. 대구 달서구 갑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잠깐만 그 지리가 달서 갑이 네네네. 성주랑 붙어 있나요? 성주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가 뭐 이제 서울로 치면 은평이랑 고양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달서갑이 이제 성서 지역, 성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낙동강을 건너면 이게 달서갑으로 네. 오는 곳이라서 이 지역이 굉장히 성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북구 쪽이 대구 칠곡이 많이 살고 있고, 네. 그 달서병 쪽이 이제 고령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많이 살고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참고로 홍지만 의원도 고향이 성주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달서갑에서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김명석 의원이 당시에 군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주 고령 7곡 지역에 대한 이 정치권의 소식이 빨랐어요. 이때 한나라당에 이 공천을 받으려고 했던 석호익 네, 이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여기가 갑자기 날아갑니다. 2012년 총선. 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날아가게 되고 이 소식을 접한 김명석 전 당시 군의원이 이완영 형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본인이 김명석 역할이잖아. 이거 다 넣어주세요. 제가 김명석이구나. 네. 이거 뭐야? 전화 소리가 왜 이래? 형님, 성주에 석호액이 날라갔어요. 여기 공천 한번 넣어 보이소. 성주? 이거 내가 하면 되겠나? 나 이완영이다. 일단 공천 넣어서 되고 안 되고는 운명입니다. 운명 좋아합니까? 네. 띠리리리리 명석이가 예, 형님. 근데 이게 대본에 전화 걸었다고 했는데 끊어놨다 됐고 전화로 왜 끊어놨노? 이거 대본 정리 좀 해라. 하여튼 간에 명석아 내 공천 됐어 내 공천 받았대. 네, 이렇게 이완영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는 데 잠깐만 이거 대본 정리 좀 해줘봐요. 전화 걸었는데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사이에 이야기가 하나 빠졌어요.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네네. 그대로 다 넣어주세요. 네, 이완영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김명석 의원이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김명석 의원은 당시에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성주 골프장 있잖아. 성주가 아닌 사드 배치된 나중에 경북의 딴 지역에서 골프를 치고 있었고. 구미 아닙니까 혹시? 영천입니다. 영천이요. 이거까지 골프장 광고 넣어주세요. 골프를 치고 있다가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돼요. 공천이 확정됐으니까 이완영 의원이 빨리 일로 온나? 내 서울역에서 내려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북 칠곡에서 만나서 이완영 의원이 이때 김명석 의원을 끌어안고 네 덕분에 됐다. 고맙다. 이제 됐어. 부둥켜 사랑을 나눕니다. 부둥켜 아는 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도 중요한 혐의로 입증된 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과연 이 돈을 그러면 어디서 빌려서 어떤 증거로 이완영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게 됐고 이걸 사용하게 됐냐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완영 의원이 19대 총선 얼마 앞두고 성주 고령 7곡에 내려오니까 지난 편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본인은 달서구 갑 지역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주가 고향이긴 하지만 7곡이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7곡의 선거사무소에서 이완영 의원과 이완영 의원의 형님 그리고 이 김명석 군의원 그리고 나머지 세 분과 세 분까지 해서 6인 회의라는 걸 열게 됩니다. 6인 회의.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을 위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이완영 의원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가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저 이완영의 친구 이성화인데 완영아 니 선거 왜 칠락하노? 박근혜 대표가 깨끗한 정치 하락했다. 깨끗하게 하란다. 에헤, 이 등신아 촌에는 임마 그러면 안 된다. 촌에는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촌에는 차비 안 주는 거 누가 움직이노? 이거 내 이럴 줄 몰랐는데 왜 하면 되노? 에이, 저 김 사장이라고 있는데 네가 만나봐라. 김 사장 일로 좀 와봐라. 예, 형님. 김 사장이 김명석인가? 네, 맞습니다. 김명석이하고 내하고 입이 친한데 아는 사이인데 그렇나? 이거 대본이 왜 이러노? 아까 전에 일실에서 김명석이하고 내가 전화로 끊어놨다 이가 벌써 안 아픈다. 이거 다 했네. 살아있네 이거. 하여튼간에 이것은 김명석이가 내보고 돈을 대라고 이성환이가 얘기했다 뭐 이래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 명석이 네가 날 석고켰나? 이 석고켰나가 뭐고? 이거 구미 사투리나 이거 같네. 구미 사람이 나로서는 하여튼 석고켰나 어깨 툭툭 치며 지문까지 다 읽어버렸네. 예, 이렇게 회의 장소에서 김명석 당시 성주 군의원에게 그 정치 자금을 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정치 자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는 공식 선거 자금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성환이라고 하는 이 대구 북구에 출마했던 한때 네. 이분이 지금 뭐 교수를 하고 있다 그러죠. 네. 이분이 김명석 의원과 이완영 의원의 네. 다리가 되어 가지고 맞습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정치 사이먼 앤 자금을 가펑클.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해줘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네. 브로커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이완영 의원이 본인이 선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 친구 중에 선거 해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 네. 근데 이분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두 번. 차라리 날 불러. 심지어 한 번은 민국당. 그렇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주국민당이라고. 2000년에 네, 폭망한. 폭망했죠. 잘 될 뻔했어. 처음에는 난리 났죠. 당시 뭐 조순, 거물급, 이수성, 김광일, 뭐 김윤환 다 있었죠. 신상우 완전 초특급 화면보로 나와서 2석 얻었습니다. 2석. 그 민국당에 줄을 선 네. 네. 이성환이라는 분이 이완영 의원의 친구였고 네. 이성환 이 사람이 바로 김명석 나중에 그 당시에 의원이었나요? 네, 그 당시에. 김명석 군 의원한테 네가 돈 좀 대라. 네. 김명석 군 의원은 재력가? 재력가였습니다. 재산 공개 보면 누가 더 돈이 많아요? 이완영. 김명석 그래도. 군 의원이 돈이 더 많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한 20억 된다고 했나요? 네, 20억 정도가 되죠. 이완영 의원도. 뭐 김명석 의원이 이제 대구에 와서 당시에 공장을 네, 운영하고 사업을 있었고. 하면서 네. 재력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군의원까지 된 네. 나름의 지역에서는 상당한 어떤 유지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김명석 의원이 돈을 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냐. 사실 이번 재판에서 이 부분은 뉴스 밑장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취재됐습니까? 네. 특종. 네. 뭐 특종은 아니고 이 1심 재판이 15번 공판이 열렸어요. 네. 근데 15번 공판을 다 취재한 매체는 뉴스민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특종이 하나 있긴 있죠. 네, 이따가 나오는 거죠. 네, 한 가지 네, 있습니다. 네, 그 2억 4,800만 원을 김명석 의원이 빌려서 네. 김명석 의원과 그 칠곡 성주 고령의 각 지역별 이 책임자들한테 김명석 의원이 돈을 전해줍니다. 현금으로. 잠깐만, 이 김명석 의원이 빌렸다고요? 아니 김명석 의원이 의원에게 네. 이완영 의원이 빌렸는데 근데 이 돈을 이완영 의원한테 다시 건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김명석 의원이 직접 그 현금으로 전달해 줍니다. 지역 총책에게. 3개 군에. 네, 3개 군에. 그러면 이제 8천만 원씩 2억 38에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인구 비례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다시 한번 똑같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8천? 칠곡 고령 네. 성주의 8,000, 칠성고에 네. 8,000씩 뭐 인구 비례 없어? 비례 없어. 그냥 똑같아. 뭐 이거 뭐 평등해. 미국처럼 선거인단 선거도 아니고 평등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6인회의에서 기계적 평등.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촌에서 선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차비도 주고 밥값도 줘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줄 거냐. 네.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5만 원짜리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소위 말하면 오피니언 그렇지. 리더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네.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야 이번에 이완영이라고 새로 온 애가 있다. 네. 이만 믿어볼 만하다. 이만 인심도 있고 이런 이 이야기를 하려면 네. 이분들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밥도 사고 술도 사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돈을 나눠주는데 직접 전해주지 않아요. 이게 여러 단계를 타고 갑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이런 게 잘 안 잡히는 게 우리는 사실 증거는 못 되지만 그래서 지목할 수는 없지만 네. 잘 알고 있죠. 많이 그렇죠. 돈 선거를 한다는 거 특히 시골 지역에서. 네. 근데 이게 안 잡히는 이유가 워낙에 다단계들을 거치기 때문에 거의 골목에서 돈이 녹아버려요. 맞아요. 잡아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다단계로 내려가서 동네 사람이 어떤 다른 동네 사람 불렀어요. 술 먹었어. 한잔 했어. 그러면서 슬쩍 누구 뽑아라. 이거 누구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나는 친한 사이라서 술 사줬고 얘기하다가 그냥 선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나는 이완영을 추천했을 뿐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거. 잡아내기 어려운데 종종 가끔가다 잡힐 때가 있는데 그때 뭐냐면 나는 100만 원 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200만 원 받은 거야. 이러면 잡혀요. 그래서 8천만 원씩 똑같이. 네. 근데 그래도 인구는 맞춰서 줘야지. 칠곡하고 고령하고 인구 차이가 얼마인데 둘 다 8천을 주지? 그러게. 네. 그래서 이완영 의원이 자기는 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자기가 직접 이 돈을 만져보지 않았던 그렇네. 거예요. 받아보지도 보지 않았다. 못한. 네, 받아보지 그러니까 지금 않았다. 이완영 의원이 해왔던 주장은 빌린 적 없다뿐만 아니라 아예 받은 적 없다. 네. 이게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와 비슷해. 돈이 최순실한테 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땡전 한 푼 안 받았다 뭐 이러잖아요. 친박 네. 쪽에서는. 그러니까 김명석 의원은 이번에 재판에서도 나왔지만 네. 이 돈이 쓰여진 거는 결국 이완영 의원의 선거운동에 쓰여졌고 이걸 결정을 하는 자리에 이완영 의원이 있었다. 그 돈을 대라. 네. 여기에 재판정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산증인들. 네. 네. 그러니까 받은 거는 확실하고 받은 사람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준 사람도 사람도 확실하고. 그리고 이걸 결정적으로 선관위에 먼저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장법 위반 혐의로 걸었던 사람이 네. 이 당시 6인회의에 참석했던 사무국장이 아하. 이 장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부 고발이 나왔구나. 네. 장부를. 네, 장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 형님을 제외하고 형님을 제외하고는 형님이야 지난번에 천집장에 얘기했듯이 네. 이완영 의원 경호하시는 분이잖아요. 형님.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 경호는 빼놓고 나서 증언이 동일했던 거예요. 이걸 검찰과 재판부가 야 이거는 확실하네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야 이완영 의원 네가 이자 한 푼 갚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까 정치장법 위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 하나 두 가지 궁금한 네. 게 이완영 의원이 이런 논리를 펴지 않았는지 궁금한 게 장부 이거 조작입니다. 그 방학 전날에 개학 전날에 읽기 한꺼번에 쓰듯이 조작한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그 주장은 아 그런 주장 안 했고 네. 그럼 두 번째 지들끼리 돈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한테는 보고도 없었고 나는 그 돈 본 적도 없습니다. 과잉 충성이 아닐까요? 네, 그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아 그런 주장 네. 비슷한 거는 했다. 네,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일만 들고 다니고 짜고 치는 겁니다. 재판장님 현혹되지 마소. 네, 1심 재판에서 1심 재판에서 공판을 15번 하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그렇죠. 공판 중심주의야. 네, 근데 이 재판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는 네. 이 농사 짓는 분들 이완영 의원 아, 바쁜데. 바쁜데 아, 이분들이 근데 돈을 받았다 나도 네.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늘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역대 선거 다 잡히겠네. 네,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경북 지역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지역도 그런데 네. 돈을 안 주면 야 정말 저거 인심도 없네 그런 이런 소문이 그렇죠. 동네에 납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경기 부양. 네. 재정 정책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하 시골에. 예. 아, 지하 경제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떡이라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동네 뭐 떡집 있으면 가서. 선거 때 되면 인근 식당에 네. 여러 이제 335 모여가지고 그렇죠. 다들 그 네. 식사하는 그 분위기들이 경북에는 아직 있죠. 네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 지역에서 있지 않다가 고향만 이 지역이었다가 아 근데 이게 경북만의 얘기 아니에요. 네, 경북만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야. 네. 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쓰게 됐고 근데 문제는 김수민 MC가 여러 방송에서도 네. 이 2억 4,800만 원이잖아요. 네, 그 네. 800만 원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나는 200만 원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지. 아, 그렇죠. 2억 왜 5천이어야 800만 되는데 아, 200이 왜 비어 있냐. 네. 그래서 저의 가설은 넓지 않나? 오다가 넓지 않나? 어디 갔나? 예. 배달 사고다. 네. 그쵸. 분실. 네. 그런데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김명석 군의원에게 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특종입니까? 네, 여기서부터 특종인데 꽁트 하나 마무리하고 네네. 특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상황 3으로. 네. 네. 형님, 돈 언제 줄라는 거? 아, 그 좀 이따 줄게. 6개월 뒤. 돈 안 주는겨? 박근혜 선거 끝나면 줄게. 박 대통령님, 내 박근혜가 미안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안 주는겨?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천 받을락하나 안 받을락하나. 아시겠습니까, 정치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한 3년 정도를 그냥 안 갚고 네. 끌어버린 거네. 아, 지금도 안 갚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안 갚고. 공천 헌금처럼 그러니까. 가지려고 한 거죠.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네가 지금 이 돈 받아갈 생각하고 있냐?
예.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처음부터 너 돈 줄 때 공천 헌금처럼 준 거 아니냐 너도. 너도 한 자리 달라는 셈으로 나한테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셈이죠. 그렇죠. 네, 이 공투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네. 그런데 이 김명석 의원이 이후에 본인도 벌금 100만 원 확정 선고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 못해요. 네. 1년? 네. 너무 약하다. 이 사람도 어쨌든 그 위법자인데. 네. 위법자긴 한데 본인은 선관위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선관위와 검찰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대요. 아, 김명석 의원님은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협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반성하고. 네, 반성하고 협조하고. 있고. 그리고 김명석 의원이 결정적으로 법정에서도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잘못했다면 잘못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아, 그렇죠. 네, 처벌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완영 의원이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단히 결심을 한 거죠. 네, 단단히 그리고 아마 결심했죠. 진술이나 이런 게 별로 흔들림이 없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회유를 했더라도 안 먹혔다 이거지. 네. 군의원인데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이렇게까지 네. 걸고 가려고 했으면 웬만큼 담이 세거나 네. 웬만큼 어떤 재력이 된다거나 지역 사회에서 웬만큼 힘이 없으면 이게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분노가 깊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분노가 깊었던 겁니다. 네. 분노가 큰 게 아니라 깊었어. 그래서 재판 끝나고 이 김명석 군의원과 네. 제가 한 40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 단독 인터뷰. 40분이면 굉장히 긴 겁니다. 4분 정도만 해도 뭐가 나올 수도 있거든. 네, 그 중에 한 10분은 신변잡기 이야기했어요. 팟캐스트 알아? 팟캐스트에? 팟캐스트 하는 버릇이 들렸구만. 제가 그 김명석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네. 김명석 의원이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네. 또 2016년에 성주 사드 네. 사드가 반입될 때 사드 반대 집회에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 당시에 이 김명석 군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다. 네. 뭐 당시 그 지역 정치인들은 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김명석 군 의원은 성주 배치 반대야, 한반도 배치 반대야. 뭐 성주 배치 반대였죠. 이건 달라 그래도. 네. 그렇지만 한나라당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했어요. 그렇죠. 탈당 그때 3명 했나요? 4명 했어요. 4명. 네, 그 중에 4명의 군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음. 근데 이 김명석 의원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김명석 의원이 마치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네. 아주 반갑게 받으면서 아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본인이 그동안의 소회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중에 제가 그대로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이완영 지가 법사위 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어디 들어갈 때부터? 법사위. 네. 법제사법위원회 네, 상임위. 네. 상임위 들어갈 때부터 지가 법대 나온 것도 아닌데 임기까지 다 채우려고 박근혜 있을 때는 경찰에 억압을 넣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한번 처리가 됐었거든요. 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때 김명석 의원이 검찰로 들고 가요. 이 경찰 안 되겠다. 내가 검찰로 갖고 가야 되겠다. 검찰로 들고 갑니다. 이때 뭐 상세히 조사를 하게 됐고 이것이 기소까지 이어지게 됐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해야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해야 됩니다. 빌어먹을 검찰놈들. 네. 그리고 이 김명석 의원이 아까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군의원이 국회의원 상대로 싸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네. 이거 뭐에 비유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 피레미가 가물치한테 싸운 거잖아요. 조선이 청나라에 싸운 거. 군대로 치면 영관급이 위관급이 장군 지금 깐 거야. 네, 그럼 나도 위관급이었나? 나 시의원 출신인데. 유스민이 조선일보에 싸운 건 거예요. 그렇지.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명석 의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내가 의원 아닌 것 같았으면 벌써 매가지를 땄지. 매가지를. 네, 파이팅 있어. 본인이 군의원이었으니까 이거 참고 있었는데. 둘은 언제부터 친분이 있었던 거죠? 둘은 이완영 의원이 여기 노동청장 할 때부터 대구 지방노동청장 할 때부터. 그렇겠네요. 몇 년직이라고 봐야 되나? 최소한 한 그때 당시에 선거를 치르기 직전에 한 3년 정도는 알고 지냈던 거죠. 3년 정도. 왜냐하면 아주 길진 않네요. 그 달서구에서 김명석 의원이 공장을 했고 이완영 의원이 대구 고용노동청 서부지청장을 하고 대구청장을 갔으니까 이 관할 지역인 거죠. 두 사람이 청장하고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에게 김명석 의원이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렇게 친분이 있던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김명석 의원도 본인이 별로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여하튼 네 가지를 딴다고 해서 그게 특종은 아니잖아. 네, 요게 특징이 아니죠. 이제 나옵니다. 네,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그 200만 원, 널준 200만 원의 2억 5천이 아니라 2억 4,800이었던 이 도대체 끝다리 그 비밀. 끝다리의 비밀. 네. 맞습니다. 예, 제가 김명석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2억 4,8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요번에 처음 물은 거예요? 네, 이번 처음 물었습니다. 네. 하니까 칠곡 성주 고령 선거할 때는 2억 4천 썼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억 4천? 8천씩 네, 8천씩 3개군. 네. 3개군. 아까 얘기했던 8천, 네, 8천, 8천. 8천. 아, 네. 2억 4천? 네. 그럼 800만 원은요? 그러니까 네. 800만 원 그 선거 때 쓴 게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한영 의원한테 그 참모들이 그랬대요. 의원님 이제 의원 됐으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네네. 수고한 사람들한테 밥도 한 번씩 사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네. 당선 치레로. 네, 당선 치레로 이제 800만 원의 밥값을 쓴 거예요. 근데 왜 800이야? 자, 왜 800이냐면 요것도 김명석 의원이 직접 이야기를 해줬어요. 칠곡은 300, 성주가 300, 고령이 200. 요게 이제 잠깐만, 이것도 뭔가 비례가 안 맞아. 아니, 이게 성주가 과잉 대표되고 있어. 인구 비례 인구랑 칠곡은 득표율? 인구고 성주는 자기 고향이라서 조금 더 썼고 고령은 그냥 200만 원 쓴 거야. 근데 고령도 불만을 표할 건 아닌 게 8천, 8천, 8천 때 똑같았어. 맞아요. 고령도 과잉 대표됐고 그러면- 성주도 과잉 대표됐고 칠곡이 과소 대표됐어. 혹시 칠곡에서 득표율이 낮게 나온 거 아니야? 이 가만 보니까 득표율하고 좀 비례해서 준 거 아니야? 인센티브 아닙니까? 인센티브? 생각했고 근데 김명석 의원이 그러면 이 800만 원도 빌려줬다. 네. 추가로. 추가로 그냥 추가로 빌려줬다. 뭐 식사하세요라고 준 게 아니라 네. 빌려줬다. 네. 그럼 이한영 빌려줬다. 의원은 입장 측은 그냥 이거는 그냥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구나. 네. 여기에 대해서 이완영이 이거 보고 욕한다. 800 그건 그냥 줘야지. 그건 네가 내야지. 이완영 의원에게 800을 빌려주고 나서 김명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어요. 지가 당선돼서 밥 처먹고 밥값도 안 낸 놈이라 그놈은. 아니 근데 2억 4천으로도 모자라서 800도 자기 돈을 안 냈다. 네. 김명석 의원이 2억 4천은 안 아까워할 수 있는데 이 800만 원에서 감정 확 상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2억 그렇지, 4천을 그냥 그렇지, 시원하게. 감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 캐릭터가 그냥 좀 시원하고 좀 이 호방하고 이 사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아무나 형님 동생 맺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 8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뭐 그 김 의원, 김 사장 뭐 고생했어. 뭐 이건 내가 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했으면 이분 뭐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갔을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돈이 김명석 의원이 직접 가서 뭐 카드 끌고 돈을 준 게 아니라 네. 당시에 지역별 조직 책들한테 넘겨줬다. 김명석 의원이 넘겨주고 네. 그걸 가지고 쓴 거기 때문에 김명석 의원은 본인은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만약에 본인이 가서 결제를 했으면 이거는 본인이 내가 쏜다. 내가 쏜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돈 쓴 걸 가지고 김명석 의원이 이완영 의원에게 보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보고까지 다 해서 주고 이완영 의원이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줄게. 좀 이따가 도대체 몇 달 몇 년이야. 네. 그리고 6개월 뒤에 줄게. 그러다가 또 박근혜 선거 끝나고 줄게. 2012년 10월 네. 12월 선거. 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와중에 김명석 의원은 그래도 본인이 군의원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한영 의원 찾아가서 돈 언제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사이에 한 명이 더 끼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돈을 빌려줬던 6인 회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무 업무를 받던 이 사람이 모 국장님. 네, 모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당시 김한곤 성주군수와 그 당시의 고령군수 지금 고령군수 말고 이 고령군수와 성주군수가 이 국장이 수고했으니까 이완영 의원한테 한 자리 좀 마련해줘라.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나 아니면 보좌관이나 아니면 다음번에 군의원 공천이라도 줘라 라고 했는데 이완영 의원이 이것도 생각다. 그 시간 질질 끌면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가니까 이제는 공천을 해야 되는 이제 내 판이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 국장을 공천도 안 주고 하게 되니까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미 근데 김명석 의원도 마음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김명석 의원은 그때 공천을 재선이 된 받았어요. 거죠. 네, 공천 네. 받고 재선도 되고. 네, 재선이 됐으니까 넘어가다가 2014년 선거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국장이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걸 들고 갑니다. 네. 이분이 직접 법정에서 나와서 또 증언을 했거든요. 판사가 물어봤어요. 검사랑 판사가. 아니, 이완영 의원한테 뭐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법정에서는 딱 이야기만 했어요. 칠곡 성주 고령에 저런 놈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쪽팔린다. 국회의원은 감이 안 되는 놈이다. 날 미워합니까? 진짜 미워했어요. 그렇지. 미워하죠. 네. 그러고 김명석 의원이 2016년에 됐을 때 이완영 의원과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돈을 4년 동안 안 갚았는데. 그리고 갚을 기미가 아예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김명석 의원도 같이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이미 네. 국장이 다 깐 거예요. 김명석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여기에다 김명석 의원의 증언까지 더해지고 줄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 탄핵의 효과가 네. 여기서도 있었어요. 아까 재판정에 돈을 받은 사람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완영 의원이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2017년 3월에 기소가 됐고 17년 4월부터 재판이 시작이 돼서 올해 6월 13일이었죠. 이완영 의원의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016년 말에 연말에 국정농단 청문회 때 네. 이완영 의원이 뻘타를 친 것도 더 그가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 계기가? 그때 특히 그 사드 때문에 문제가 지금 성주는 되게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이완영 의원이 초반에는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가 배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김한곤 성주 군수는 어쨌든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성주에 오면 안 된다. 성주읍에 오면 안 된다라고 앞장서서 싸웠는데 이완영 의원이 청와대에 한번 다녀오더니 그렇죠. 한번 다녀왔다 그때. 네. 입장 맞아요. 바뀌었죠. 네. 초재선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네. 이완영 의원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성주읍에서 좀 먼데 좀 제3부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리고 그 근데 이야기 참고로 한번 칠곡에 배치가 될 뻔 하다가 네. 한번 네. 튕겼죠. 네. 그때 이완영 입장은 뭐였죠? 칠곡 배치 때 반대 일단? 네, 그때 반대였어요. 반대했는데 또 자기 지역구로 가. 또 자기 지역구로. 내 지역구 너무 넓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완영 의원이 여기에서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네. 당시 성주 군의원이 4명이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박근혜 탄핵 정국에 가서는 칠곡의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도 탈당을 합니다. 네. 네. 네, 여기 못 있겠다라고 탈당을 하게 되면서 네. 이완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대한 장악력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이때부터. 이 지역 의원들의 장악력이 무너지니까 이 지역 의원들이 주민들 만나면 이완영 의원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탄핵과 맞물려서 이완영 의원의 입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이완영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친박 행보를 보이게 된 거죠. 박근혜 지키기. 네. 가면 갈수록 골로 가는 듯한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약간의 허탈함이. 네. 네, 저희가 날릴레오 첫 편에서 네. 이완영 편을 다뤘는데 1타수 1안타. 봤나? 1타수 1안타야. 타도 홈런이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번 3런 정도 된다. 3런. 국회의원 날렸어. 그러니까 네. 홈런이야. 우리 뉴스 밑장 1타수 1안타를 걷어가지고 제가 약간 허탈감이 묘려기 시작했어요. 그때 네. 대법원에 기일이 아직 안 잡혔었거든요. 네, 그 좋죠. 네, 안 잡혔는데 뉴스 밑장이 나가고 나서 네. 기일이 바로. 잡혔어. 그리고 저희가 방송 후반부에 법원의 재판이 왜 이렇게 늘어지며 네. 검찰 수사는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를 따졌거든. 네. 각오해야 돼. 근데 한편으로 법원이 좀 이해가 됐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네. 이게 돈을 직접 건넨 정황 그리고 이완영 의원이 돈을 빌려줬다라고 네. 하는 녹취록이 있거나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완영 의원이 돈을 빌렸고 이 자리에서 김명석 의원한테 돈을 빌려서 쓰라라고 했던 복수의 증언들로 정황을 확인한 거예요. 이게 판사 입장에서도
좀 깝깝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을 뭐 하루에 3명씩 부르는데 15번 공판했다니까요. 네. 한 번 부를 때마다. 그러니까 증인들만 20명이 넘었어요. 이거는 김명석 의원도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히 일선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압력이 작용했다.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검찰이 낫다. 오히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난제예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김명석 의원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엇갈려요. 하나는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 했다 이야기해놓고 경찰 씹어놓고 검찰로 넘어갔더니 수사는 하려고 하는데 자기 휴대폰에 있던 녹취록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 녹취록을 지웠대요. 녹취록을 지웠는데 검찰한테 이거 복원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검찰이 이거 복원 안 됩니다. 그랬대요. 포렌식 다 되는데. 포렌식 다 되는데. 그래서 검찰이 이런 것도 못해? 이거는 경찰이 낫네. 그럼 경찰은 포렌식 했어요? 포렌식은 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검찰이 지휘를 하니까 경찰이 수사망을 확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여튼 근데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네, 뭐 우리 그 국내 최고의 그 이완영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천집장 그리고 공판을 몇 번 취재하셨다고요? 공판을 1심에서 15번. 그리고 모두 전에 참석. 15번 모두. 네. 올출. 그리고 대법원에도 저희 기자를 보냈어요. 서울에. 서울 기자 있어요? 동신원 있어? 아니요. 서울 기자 없는데 대구에서 KTX표 끊어서 보냈어요. 이완영 스토커들. 자,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저희 4부 호그와트 학교 유료편 좀 결제해 주십시오. 그거 있잖아. 솔직히 저한테 안 옵니다. 저는 이미 고정된 출연료가 있고 예, 다 뉴스민 후원으로 저희가 후원용으로 마련한 거니까 자, 요번에 그 호그와트 학교 말고 오늘 이 날릴레오 편 감명 깊게 들으신 분들은 호그와트 학교 결제를 좀 하십시오. 네. 뉴스민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민 후원 계좌번호 한번 불러주시죠. 계좌 뭐더라? 전에 외우고 있었는데. 네. 계좌번호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구은행입니다. 유스민은 대구은행 맞습니다. 네. 그 504, 504. 503 아니고 504 다시 10 다시 127 1238 127 1238. 네, 그렇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네, 그게 끝입니다. 뒤에 명의는 뉴스민? 사단법인 유스민입니다. 사단법인 뉴스민. 네. 하여튼 제 통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요. 네. 보내시면 됩니다. 입력했더니 전용길 이렇게 뜨고. 좋습니다. 진짜 그 하여튼 뉴스민 엄청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일단 뭐 이완영 의원도 수고하셨습니다만 네. 뉴스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재하시느라. 근데 대법원에 안 나타났어요, 이완영. 맞아. 요번에 안 나타나. 그래서 이번에 그 사진들이 전부 다 2심 그 겨울 때 찍은 사진들. 맞아요. 언론 보도 자료들이 그 스카프 멋지게 한 목도리.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카메라까지 보내서 기자를 2명 보냈거든요. 이완영 의원이 나오는 장면부터 해서 그 쫓아가서 그 MBC 쫓아가면서 MBC, 그렇지.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실 계획이 없으시냐. 그리고 김명석 의원께 돈을 갚을 거냐. 뭐 이걸 여쭈려고 했는데 돈을 갚을 거냐. 주심이야.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허탈감에 빠졌죠. 그러니까 KTX 표를 10만 원 왕복을 2명을 보냈으니 20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그래. 에이, 고생 많다. 이완영 그 재현해 놓은 실물 입간판이라도 좀 설치해 놓고. 네, 안타깝네요. 네. 여하튼 그 이완영 의원 편 때문에 원래 오늘 날릴레오에서 다른 분을 한 분 더 준비했거든요. 그분 오래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편부터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네. 그분은 언젠가 또 나오실 겁니다. 네. 아직 시간은 많아. 우리 맞아요. 그분은 그 대구의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유승민인 줄 알겠다. 김부겸 아니야 김부겸? 김부겸인 줄 알겠다. 그럼 이제 오늘 일단 날릴레오는 1타수 1안타를 올렸다는 걸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두 분 뭐 이완영 전 의원에게 둘 다 인연이 있으시니까 예, 영상 편지는 아니고 이제 음성 편지를 이완영의 지역 사업 파트너였던 이창원 인디공호삼 대표가 인디공호삼 멤버들의 그 카카오톡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뭐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네. 이제 저희 또 사무실 직원들이 네. 또 다들 이 주민들을 만나는 어떤 그 민원의 현장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를 해달라라고 했더니만 네네. 주민들은 동요가 크게 없다. 동요가 없다. 동요가 없다. 환호는 환호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마음에 다 준비를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환호하는 있었고. 분들이 있었다. 아니 환호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그거는 지적이 이제 있던데. 저희 또 이 성주의 휴민트가 있습니다. 성주는 일단 그 김왕곤 지금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대 자유한국당 이 당협위원장의 이 밴드에 소속해 있는 전성주 군수 김왕곤. 그 친구는 이미 그 밴드는 축제의 분위기다. 저보고도 가입을 할래? 혹시 떡도 거기서 들린 거 아닙니까? 그 사드 배치 밴드에서는 반대가 이미 아니라. 뭐 활짝 웃는 김왕곤 군수의 사진과 함께 저한테 보내주면서 축제의 분위기다 얘기는 그렇군요. 이렇게 네. 있었고 뭐 이완영 의원 이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저희 외관역에서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제가 이완영 의원과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도 찾아보니까 예전에 있더라고. 그래서 네. 커피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완영 의원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네.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나 싶었던 뉴스민의 천집장님 음성 편지. 아마 날려주세요. 이완영 의원님 저를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저는 의원님과 악수를 13번 했습니다. 그걸 다 세고 있어. 네. 만날 때마다 악수를 했기 때문에 직접 만났을 때는 늘 악수를 했습니다. 의원님. 안타까운 그 심경을 저도 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주 고령 7곡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으니 이제는 집에 가셔서 농사를 좀 열심히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완영 의원님 덕분에 저희 후원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뉴스민 네. 페이스북 폭발했어요. 맞아. 좋아요랑 댓글 좋아요, 엄청 댓글 엄청 달리더라고요. 달렸죠, 진짜. 그러면 전 마지막으로 이제 클로징 멘트 삼아서 한 분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완영 의원님. 저는 이미테이션 이완영입니다. 내가 덕분에 시사평론 하면서 의원님 목소리 빌어가지고 많은 정치자들을 웃기고 울렸습니다. 의원님도 사실 저 덕분에 전국적 스타가 되셨습니다. 팟캐스트, KBS 라이브 등등에서 의원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한턱을 요구하고 싶지만 저도 의원님에게 기생해서 이름을 알렸으므로 또이또이로 상세한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수라 발발타.